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3) 대선 그 의미가 참 남다른데요. 이재명 후보가 결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의 최고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마음이 아주 크게 벅차오르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번 결과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이미 예견된 흐름이었기 때문인데요. 2017년 대선처럼 다자구도였던 것도 아니었고 정권교체라는 극적인 서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내란을 종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는데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정치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회 기반 위에 대통령으로 서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인데요.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에 취임 시점부터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입법과 행정을 포함해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열쇠를 쥔 셈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여전히 강한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TK, PK 지역에서 득표율이 크게 빠지지 않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40% 턱걸이 수준까지 표를 얻은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인데요. 지지층의 조직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인 거죠. 밉든 곱든 싫든 좋든 간에 야당의 존재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국힘당이 여전히 윤석열 체제와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과제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힘당은 계엄령 시도마저도 부정하고 있고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세력과의 정면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세운 두 가지 우선 과제는 바로 민생 회복과 내란 종결인데요. 민생은 내실 있게, 내란 수사는 강력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상상 이상의 리더십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내란 진상 규명은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그리고 이를 감싸온 국힘당 주류를 정면으로 겨누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국힘당의 격렬한 저항은 불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도 아니고 기존 권력을 뒤집는 정권 교체도 아니었는데요.
이번 대선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주권을 국민의 손에 다시 되돌리는 절차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묵직했는데요. 이제 국민의 선택은 끝났고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과 실천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국민은 그걸 지켜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종합특검과 윤석열 내란 수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에는 여전히 윤석열 세력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심은 이미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압도적인 힘을 정의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민심의 경고였는데요. 이제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헌정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시간인데요.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지요? 자신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잠시 다투었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국무총리는 김민석,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와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는 시대정신과 실력을 겸비한 최적의 인물들인데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즉시 가동 가능한 실전형 내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검증된 리더들인데요. 신속하고 과감한 인선에 역시 준비된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전략의 대가로 꼽히는 사선 중진인데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 대표자협 의회 의장을 지낸 86세대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최근 전당대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당내 중추인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정책과 전략, 조직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김민석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인 거죠.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전략과 실행을 겸비한 인물인데요. 충남 아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개파색이 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실력 중심으로 인정받아온 정치인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치밀한 선거 전략을 주도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캠프의 전반을 조율하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현장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강훈식 내정자는 대통령실의 핵심 컨트롤 타워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정책실장으로 낙점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해온 핵심 브레인인데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과 함께 기본소득 등 핵심 정책을 설계했고 경기연구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을 거치며 정책 추진력을 입증받았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책 설계 능력까지 갖춘 이한주 내정자는 실무와 이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인 거죠. 총리, 비서실장, 정책실장 모두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실력파 인사들인데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특수성과 국정의 속도감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최선의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측근 기용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측근 여부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적합성과 실행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리를 맡은 인물들인데요. 윤석열 정부처럼 검찰 출신을 무더기로 앉히거나 캠프 출신에게 보은하듯 자리 나눠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재를 고를 때 사적 친분이 아니라 공적 역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실력 중심의 국정 철학이 인사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외교안보 라인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위성락 의원 등이 주요 보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을 조율하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김현종 전 차장은 통상 전문가로 외교 실무에 정통하며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대북 외교 경험이 풍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실용 외교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가 이 인선에 담겨 있는데요. 한미동맹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외교 기조가 기대됩니다. 정무수석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인 7인회 멤버 김병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보직에도 능력 중심의 인물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자리 나눠주기가 아니라 실력과 철학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전략적 인선인데요. 무능과 혼선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출발입니다. 김민석, 강훈식, 이한주 세 사람은 이재명의 철학을 이해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들인데요. 정파적 논란보다 중요한 건 과연 누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첫 인선에서부터 방향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정 철학, 전략, 실행력을 겸비한 실력 정부의 출발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잔치나 인맥 정치가 아닌 실력과 결과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는 그 요구에 부합하는 첫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설 인물들이 확정되면서 방향성과 속도감 모두 잡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정의 신뢰를 회복할 이재명 정부의 출발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그 가능성과 의미를 다룬 음성 분석 자료, 그리고 당선 연설문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 분석이 말하는 선거의 의미가 뭔지, 또 새 정부의 우선 과제, 예상되는 어려움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실 단순한 결과 예측이라기보다는요, 특정 관점에서 본 어떤 시대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 이런 걸 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선거의 성격을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프레임이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헌정 질서 회복이요. 자료를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뭐랄까 엄청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좀 예견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까요? 네, 그게 이 분석에서는요, 선거의 초점을 정권 심판, 이것보다는 그 이전 정부 시기에 있었던 특정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료에서는 이걸 이제 내란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상황을 끝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내란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란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분석 자료가 특정 사건들, 예를 들면 이전 정부의 계엄령 검토 의혹 같은 것들을 헌법 시스템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예상된 수순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부터 역대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네요. 맞습니다. 입법부랑 행정부 양쪽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뭐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권한을 국민이 부여한 셈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와, 거의 모든 권한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사회 변화의 속도나 폭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으로 그럼 뭘 해야 하느냐? 자료는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하고 내란 종결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이걸 동시에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 관련 진상규명, 이건 이제 이 분석의 시각으로 보면 이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나 뭐 이걸 비호했다고 지목된 국힘당 주류와의 정면 대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있고 리더십도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요. 반면에 또 민생 회복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석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함께 제공된 그 당선 연설문 초안으로 보이는 내용에서도 몇 가지 핵심 약속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민생. 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네요. 네, 이걸 좀 요약해 보면 결국 국민 주권 재확인, 그리고 민생 안정, 또 국가의 안정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 뭐 이렇게 5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축이군요. 특히 여기서 국민 통합을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책무로 내세우면서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요? 네, 그러니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번 석이 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국힘당의 조직력이나 지역 기반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40% 가까이 득표했다는 건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지점은 이 분석에 따르면 국힘당이 여전히 그 윤석열 체제와 완전히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단절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그 계엄령 시도 의혹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걸 뭐 부정하거나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분석이요. 이게 결국 앞으로 있을 그 내란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분석 자료는 이번 선거 결과를 조용했지만 아주 단호한 민심의 경고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첫 시험대로 종합특검하고 윤석열 내란 수사를 딱 제시하면서 더 이상 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종합특검이라면 이전 정부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루는 걸 의미하겠군요. 네, 아마도 그런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의미할 겁니다. 이 막대한 권력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거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 뭐 특정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는 핵심 과제나 잠재적인 갈등 요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특히 자료가 강조하는 내란 종결이라는 어떤 과거청산 과제하고 또 연설문에서 약속한 국민통합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압도적인 권한으로 과거의 문제를 좀 정리하려는 의지하고 또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그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이 강력한 권한을 딱 쥐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